짜잔. 이거 뭐? 유니폼이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유니폼. 와. 맞지 않습니까? 자, 우리 캐릭터 맞지 않습니까? 웃어요, 웃어. 이거 입힐 거야, 내가. 이제 이거 입어봐. 다음 주부터 올라오겠네요. 아, 귀엽다 형. 근데 나 얼굴 왜 이렇게 빨갛지? 이거 자전거 탈 때 좀 선크림 좀 발라요. 저 요즘 자전거 타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냥 타요. 그랬더니 이게 여기까지 옷을 입으니까 여기는 하얀데 여기는 다 탔네, 애가. 네, 옆에서 보면 여기 선이 보여요. 이렇게 탄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더우니까 마스크까지 여기 가리거든요. 여기만 있으니까 그냥 얘가 빨갛네. 타가지고. 술 먹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밝다. 잘해. 느낌이. 봄이네, 봄. 봄맞이, 예. 여름맞이 여기가 SS 패션. 뭐라고요? SS 패션. SS가 뭐죠? 스프링? 썸머. 반갑습니다, 여러분. 러브펫 TV의 꽃 같은 남자 임유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영 수기사입니다. 야, 저희가 이번에 의상을 싹 바꿨습니다. SS 패션. 예, 아, 괜찮죠? 너무 이쁜데요. 너무 화사하게. 예, 어디서 물건 놓은 거예요? 이거 외국에서 구해온 거예요, 이거. 흔들게 구웠어, 형이. 와,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좀 자신감도 좀 생기기도 하고, 해변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네. 그냥 유니폼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또 여러분 반응이 좀 궁금하긴 하네. 뭐라고 또 어떤 댓글을 남겨주실지 좀 기대하면서. 자, 오늘 이번 시간 강아지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심장 사상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심장 사상충 이거 무서운 병 아닙니까 이거? 네, 심장사상충 굉장히 치명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질병인데요. 보통 이제 심장사상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애기벌레, 유충벌레가 모기 몸 안에서 이제 약간의 이제 라바 애벌레식으로 돼서 처음에 이제 다시 모기가 되물면서 모기 입에서 이렇게 변화된 그 애벌레가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걔 몸 안에서 근육 내에서 자라다가 좀 더 자라게 돼 성충으로 자라게 되면 심장이랑 폐혈관, 폐동맥 같은 데로 옮겨서 오심방과 폐동맥의 존재를 하면서 결국에 치명적으로 폐사까지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심장 고양이 심장이고요. 요거는 이제 안에 있는 심장 사상충이에요. 사상충 실 모양의 벌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장 내에 존재하는. 그래서 이렇게 폐동맥과 우심방에 존재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한 또 옆에 있는 요거는 저희 이제 실제 치아와 심장이고요. 심장 내에 실제 심장 사상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예전에 있던 보호자분이 키우던 치아와 심장이고 다시는 본인처럼 실수를 해서 이렇게 그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지 않도록 보호자들한테 보여주면서 각성시키게 해달라 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관을 쭉 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이 사상충 아닙니까 이게? 네, 실제 사상충이에요. 엄청 많이 있는 거지, 정도. 네네. 엄청 많이 있는 거죠. 거의 지금. 형이 이런 거 얘기할 때 되게 멋있는 거. 수의사니까. 네. 프로페셔널한. 너무 멋있어 이런 얘기할 때. 약간. 근데 이게 거의 걸리면은 폐사율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아, 네, 폐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처음에 1단계, 총 4단계 정도를 볼 수 있는데 1단계 정도는 무증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고 있다가 두 번째 약간의 이제 뭐 기침을 한다거나 무기력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세 번째는 거의 뭐 혈색소뇨를 보이고 뭐 혈뇨를 보이고 뭐 황달이 보이고 뭐 이렇게 안 좋게 하다가 네 번째는 거의 폐사 지경까지 가는. 그래서 보통 수술을 해서 뭐 중간에 이제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심각하게 됐을 땐 개흉, 심장을 열어서 사상충을 많이 꺼내야 되는 이런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전까지는 내과적으로 약물 치료, 척추 주사를 맞아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택하게 합니다. 이것도 뭐 사람으로 말하면 뭐 암으로 하면 몇 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염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몇 기를 나누게 되는데 보통 이제 심장사상충 키트 검사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혈액을 가지고 원심을 돌려서 또 감염이 됐는지도 또 확진을 하기도 하고 요새 근데 키트 검사가 뭐 확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뭐 수단이기도 하지만 거의 키트로 우선 먼저 검사를 해서 심장사상충을
우선은 내가 3개월 이상 정도 예방약을 먹이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검사를 하고 감염 여부를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만 1년에 한 번씩 그냥 자연스레 1년에 한 번씩 매달 먹이고 있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신장항충 검사를 하는 게 강아지 건강에는 예방하기에는 가장 좋다라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좀 걸릴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모기의 유출이 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모기가 이제 숙주 이제 벡터라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용 그 전이를 하고 옮기게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기의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먹지 못하는 밖에 있는 개 고양이들 특히 야생동물들은 충분히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겨울에는 좀 안전한가요, 그러면?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는 모기가 있진 않겠지만 요새 거의 저희 공동주택에 살잖아요. 아파트, 뭐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보일러실과 뭐 지하 이런 데에 물이 고여 있고 거의 따뜻하잖아요. 또 실내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타고 또 모기가 겨울 모기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11월, 12월에도 뭐. 그래서 겨울에 생각보다 안 하고 있다가 걸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아요. 괜찮게 취하고 있다가 걸려오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또 모르고 있다가 또 한겨울 지나고 여름 되면 또 네. 많이 컸을 거 아닙니까? 이제 시작하려고 3월, 4월부터 시작하신다고 사상충 검사를 오셨다가 걸린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야, 검사하러 왔는데 걸려 있는 거 알면은 마음이 철렁하겠네요. 네, 피를 이제 이제 용기에 버퍼에게 담아서 다시 또 키트에 넣었을 때 순간 이제 요거는 뭐 다른 키트인데 요런 키트식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피를 한 방울 넣어서 쭉 해서 한 줄이 뜨면 음성, 두 줄이 뜨면 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볼 때마다 긴장하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축하할 일, 임신 같은 경우는 두 줄이 떠야 축하할 일이지만 이건 두 줄이 뜨면 양성반이 오면 좋지 않은 거죠. 질병이 걸렸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케이스 정도는 꼭 걸려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1년 내내 예전엔 심장사상충약이 따로 나와 있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래서 내외부기생충을 하면서 사상충약을 따로 먹였는데 요새는 내외부기생충이 포함된 심장사상충약이 많아요. 먹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바르는 약으로 다 할 수 있고 먹는 약도 알약이 있고 알약을 잘 못 먹는 애들은 고기처럼 된 약이. 근데 고기가 또 알러지가 있어서 고기가 아닌 다른 성분으로 추어볼로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추어볼 성분들도 있지만 단순히 목 뒤에 발라서 모세혈관이랑 피지선 따라서 흡수가 되는 역할을 하는 바르는 약도 있고. 바르는 거 있어요? 네. 이런 사상충약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바르는 거 진짜 좋네요. 근데 잘 만들었는데 바르는 약은 아무래도 이제 실내에서 산책을 좀 덜 하거나 산책도 꼭 그냥 뭐 도로나 뭐 이렇게 얌전히 하는 애들 근데 잔디밭 뛰어들고 풀숲에 뛰어들고 하는 애들은 그렇게 하는 용도보다는 거기에 외부기생충약을 더 이제 진드기 예방을 하는 사상충 말고도 진드기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기생충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먹고 바르게 해서 범위를 넓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강아지도 치료할 게 엄청 많네요. 뭐 진드기부터 시작해서 내부. 치료할 게 많은 게 아니라 예방할 게 많은 거예요. 아, 맞다.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방을 소홀히 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걸리지 않고 또 1, 2년 동안 꾸준히 하고 또 우연찮게 3개월, 4개월, 6개월 동안 안 해봤는데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거죠. 근데 보호자분들은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괜찮네? 괜히 안 해도 되는 거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뒤통수 맞듯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땐 우선은 치료비 자체가 약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치료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때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들도 꽤 보고요. 이건 너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심감염이 됐을 때 수술밖에 할 수 없었을 정도까지 가게 되면 더 비싸겠죠. 그리고 수술 자체의 성형률도 거의 또 열에 한 마리 정도는 또 너무 심감염해서 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또 폐사를 하는 수술하다가 또 안 좋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예방하는 게 제일 좋더라. 저는 예전에 형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해준 적 있잖아요. 강아지가 아파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또 그 강아지 아파서 데리고 온 사람들은 평상시 관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갖 병에 다 걸려갖고 와. 또 이제 치료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안 하시고 그냥 조금만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수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두실 거면 그냥 자기가 강아지 포기 동의서 써주시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냥 치료해서 더 고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좋은 곳에 하던 저희가 키워보겠습니다. 해도 안 주시고 가시는 분도 꽤 계세요. 솔직히. 왜 그런 거야? 저도 그 심리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애가 아픈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는 싫고 모르겠어. 그렇게 옆에 있다가 보내려고 하는 건지 그 심리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심장사상충 안 걸려요? 네, 뭐 사람한테도 걸린다라는 이제 뭐 일본의 문헌에 보면 이제 사람 뇌나 피부 결절에 옮긴다고 해서 허겁지겁 이게 뭔가 역학적으로 찾아보다 보니 심장사상충이었던 거죠. 개와 고양이 내에. 그래서 존재를 하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개 고양이 수가 더 적으니까. 그래서 개 고양이를 예방을 하자라서 시작을 했던 게 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와서 이제 뭐 대학원 나와서 처음 이제 병원에 취업을 해서 있을 때 보호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혹시 심장사상충 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을 때 대개들이 네? 사상충이 뭔데요?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처음 기르시는 분들, 처음에 분양받고 입양받아서 데리고 오신 분들한테도 사상충 예방하셨어요? 그러면 하셨어요. 뭐 사상충 예방 오늘 하러 와야 돼. 이렇게 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강아지 오랫동안 키우고 뭐 강아지를 엄청 사랑하는데 심장사상충을 잘 몰랐어요. 그거 어디서 알았냐면 방송 보고 알았어요. 저도 예전에 그 동물농장에서 막 이제 밖에 나가서 뭐 구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조하면은 심장사상충 걸리는지 확인해봐. 근데 걸렸다 그러면 사람 전부 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뭐 출연하던 프로그램들이 다 맞아요. 뭐 학대견이나 뭐 유기견들 구조하는 그런 방송을 했는데 거의 다 데리고 오면 다 사상충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고. 그래도 또 그 저희 초록색 십자가 동물약품에서 사상충 키트 지원을 해서 올해 그 코로나 좀 끝나면 네. 봉사 예정 네. 잡혀 있어요. 그래서 키트 지원해줘서 뭐 같이 가실 분들이나 저희가 다시 또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가실 분들 있으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이제 봉사 활동 같은 걸 갈 거거든요. 하러 갈 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뭐 좋은 추억 만들고 좋은 일도 하시고 또 거기도 자기 강아지 데리고 가도 되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근데 같이 이제 또 애들과 좀 뛰어놀기도 뭐 하고. 뛰어놀고 근데 이제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저희 집 애들 데리고 봉사하러 갈 때 그냥 걔들 보기에 감정이입하지 말라고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웬만하면 안 데려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 시간 내신 분들 괜찮으면은 용인인가 어디가? 네, 용인이에요. 용인 쪽으로 갈 건데 미리 날짜랑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좋은 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저희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심장사상충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강아지들은 말을 못합니다. 고양이도 그렇고 동물들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전에 미리 예방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미리 예방 계속 뭐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왕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약을 사서 먹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지만 되도록이면 동물병원에 가신 김에 이제 동물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도 하고 순간적으로 이제 건강검진을 꼭 혈액검사나 다른 것들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사상충 예방하시면서 뭐 귀가 안 좋은지 뭐 발톱도 자르고 아니면 항문낭도 짜보고 그다음에 귀 상태, 눈 상태, 호흡과 심장 소리 이렇게 체온도 재보고 이렇게 하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매달 내원을 하시는 게 가장 관리하기 좋고 뭐 체크하기 제일 좋다. 그러면 동물병원에서나 뭐 각 동물병원에서 매달 문자를 제날짜에 보내주면 되도록이면 제날짜에 맞춰서 가는 게 좋겠지만 한 뭐 하루 이틀 2, 3일 정도 텀을 주더라도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예방약을 먹이거나 발라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반려견 또 반려묘 그리고 여러분이 키우는 동물들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좀 잘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옷이 오늘 꽃처럼 이렇게 이쁜데 약간 또 무거운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아니 뭐 좋은 정보 드린 거니까. 그렇죠. 좋은 정보 들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 자전거 타실 때 선크림 꼭 바르시고요. 나 왜 이렇게 빨갛지 근데? 엄청 탔구나. 아침에 타서 그래요. 아침에 타니까 저는. 아침빛이 되게 강한데 요새. 연예인 큰일 났네. 심장사상충에 대한 질병 충분히 예방약으로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지만 동물병원에서 꼭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또 직구로 사시는 분도 있어요. 약품은 직구로 사시는 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거의 직구로 사시더라도 꼭 잘 보세요. 카피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외께 직구로 풀릴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약품이 거래될 수 없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들어온다는 자체는 뭔가 좀 다른 거니까 약을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거 제일 고급 정보네. 이거 진짜 왜냐면 사실좀 이제 비싸다 뭐하다 하니까 그냥 막 사갖고 먹이는 거 아닙니까? 네네. 생각보다 카피약이 많아서 사상충 예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직구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동물병원 가셔서 꼭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신 우리 최인영 수의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즐거운 모습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좋아요. 자신감 있게 말했는데요. 구독, 좋아요.